글쎄요, 화재로 인해서 모자가 사망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 장소가 대학 위에 있는 대학 안에 있는 옥탑방에서 일어났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 이제 대학 건물 이렇게 밀집돼 있는 캠퍼스는 아닌 것 같고요. 이제 대학 중에서 별관으로 창업교육센터 건물이 따로 있는데 그 중에서 뭐 1, 2, 3층은 이제 뭐 그 교육센터와 관련된 사무실로 주로 쓰이고 4층도 그런 건물인데 사실 그런 사무실인데 거기에서 창업교육과 관련된 어떤 벤처와 관련된 걸로 이제 그 부분을 임대를 해서는 가족들이 거주를 하고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숙식까지 여기서 해결을 하고 있었나 봐요. 저 가족들이. 아무래도 어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저렇게 숙식을 저 사무실에서 해결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1년 동안 임대료나 관리비를 체납하고 있어서 계속 퇴거해달라 이런 요청을 받고 있는 상태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즉 가족 일가족 3명 중에 아버지는 외출한 상태였고 모자만 어머니랑 아들만 남아있는 상태였는데 밖에서 들으니 계속 좀 큰 소리가 났다고 하는 상황인데 거기 갑자기 그러다가 쾅 하는 소리가 나면서 그러고 나서 불이 일어났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대학들이 일반적으로요. 창업보육센터라고 하는 것은 정부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저기에 일정 부분 대학이 정부 지원을 받아서 건물도 짓고 그다음에 저기 입주한 사람들한테 일정 부분 지원도 해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좀 싼 값에 임대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창업을 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기는 얼마 이상을 살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규정이 정확히 지금 제가 기간은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 하면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선순환 구조로 돌아가도록 만들어주고 뭐 정부의 지원이 있기 때문에 대학에서는 일반 창업을 하는 사람들 아이디어를 평가해서 거기에 입주를 하도록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저 가족은 지금 이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고를 겪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사무 공간으로 임대가 되는 저건 주거를 할 수 없어요. 원래 하면 안 되는 곳이고요. 그러니까 저기서 창업해서 돈을 벌고 그다음에 새로운 어떤 혁신 산업이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정부가 지원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대학하고 함께 산학 협동을 하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무언가를 만들어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나가야 되는 거죠. 새로운 그러니까 저기는 절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공간인데 지금 제가 보니까 돈이 없어서 창업 목적으로 들어와서 아마 생활과 주거를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 뒤에는 조사를 안 하니까 예를 들면 대학에서 뭐 누가 사는지 이런 걸 제대로 조사를 안 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저 세 가족이 생활고에 시달렸을 것이고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아서 아버지가 아마 저걸 부품 사무실, 자동차 부품을 개발하는 사무실로 임대를 했다가 임대를 해서 그걸 하겠다고 해놓고 결국 이제 저기서 생활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아마 사고가 일어난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김당선 불이 났다고 하면 이게 두 가지입니다. 뭐 실화냐 방화냐인데 지금 여름이 이제 거의 늦여름이어가지고 불이 많이 나는 계절도 아니란 말이에요. 네, 이제 경찰에서는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실화 가능성도 있지만 또 방화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니냐라고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이렇게 보는 이유가 이 화재가 발생한 시점이 이제 어제 오후 12시 50분이었는데 이 화재가 옥탑까지 퍼지는 그 시간이 굉장히 짧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15분에서 뭐 한 20분 사이에 옥탑방까지 화재가 올라가지고 이제 아들 같은 경우에는 중학생 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지식에서 그 자리에서 숨졌다라고 하고 있고 엄마 같은 경우에는 화상을 입어가지고 병원에 이송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안타깝게 이제 사망했다라고 하는데 그 화재가 퍼지는 어떤 그런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짧은 시간에 너무 화재가 빨리 번졌기 때문에 이것이 실화가 맞느냐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특히나 뭔가 실화라고 하려면 1층, 2층, 3층에서 불이 나서 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1층, 2층, 3층에 이용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제는 휴일이었기 때문에 1층, 2층, 3층에 보통 통상 아무도 없는 빈 건물이기 때문에 누군가 일부러 오지 않는 이상은 실화의 가능성도 낮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또 특히나 만약 실화가 발생을 했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불을 처음에 인지한 그런 사람이 119에 바로 신고를 했을 텐데 그런 신고가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이 경찰에서는 지금 조심스럽게 어떤 방화의 가능성도 함께 고려를 하고 있는 거고요. 다만 지금 현재 저기에 이제 아버지까지 함께 세 가족이 살던 공간이었는데 아버지가 방화했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지금 경찰이 공식적으로 밝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방화 누군가가 했다면 유력한 용의자가 아버지가 될 수밖에 없는데 하정표는 아버지가 외출은 하고 있었지만 그 건물 주변에는 없었다는 게 경찰이 확인을 했나 봐요. 그 정도로 얘기할 정도.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어떠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아무것도 그러니까 전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연관됐을 가능성보다는 아는 사람 또는 가족이 연관됐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이 가족 같은 경우에 상당한 생활고가 있었을 것으로 짐작이 되고 1년 동안이나 그 뭐 임대료, 월세 이런 것을 체납했다고 하니까 그리고 여기가 이제 일종의 그 공적인 지원을 받는 곳인데
여기에서조차 적응을 못했다면 여기서 지금 빨리 퇴거하라고 압력을 받고 있었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적응을 못했다면 퇴거했을 경우에는 정말로 갈 데가 없는 막막해지는 막막한 상황이죠.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보통 사람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이 뭐 이제 뭐 가족과 함께 뭐 어떻게 하겠다 이런 식의 뭐 특히 이제 그 아버지가 그런 선택을 왕왕 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이제 경찰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를 하니까 혹시 이 경우에 엄청난 생활고로 인해서 아버지가 어떻게 잘못된 선택을 했을 수도 있지 않느냐. 예. 근데 이제 아버지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건이 있었을 때 아버지는 근처에 아예 있지도 않았다. 예. 그러니까 아버지의 어떤 방화 가능성은 없다. 경찰이 일단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목격자 얘기를 보면 그 다투는 소리가 들린 후에 이 불이 났다는 게 좀 마음에 걸려요. 그러니까요. 크게 다투는 소리가 이어졌고 폭발음이 들려서 굉장히 큰 굉음이 울렸다. 예. 그러면 냄새도 났다. 이렇게 지금 진술을 하고 있거든요. 증언을 하고 있죠. 그럼 결국은 옆집에서 뭔가 다투는 소리가 들렸다고 하는 게 이제 뭔가 좀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이게 뭐 가정에서 뭐 불을 쓰다가 그냥 우연히 사고가 난 건지 아니면 정말 다퉜다고 하면 다투는 과정에서 홧김에 누가 뭐 방화를 했을 가능성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방화를 안 했겠죠. 욱하는 심정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사실은. 예. 그래서 그런 과정도 경찰이 좀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뭐 아버지는 일정 부분 혐의가 없는 것으로 어느 정도 결론이 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저 소리가 왜 들렸고 왜 다퉜는지 하는 부분에 왜냐하면 두 사람이 다 사망을 해버렸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거 찾아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긴 해요. 그러나 여러 가지 정황 관계들이나 아니면 금전 관계 이런 부분을 좀 조사해서 저 소리가 왜 났는지에 대한 어떤 그 답을 찾아내는 게 경찰의 의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